자며 아빠와 함께 있는 삼국사기. 삼국사기 제32권 잡지 제1 제4일. 신라의 종묘 제도는 다음과 같다. 제2대 남해왕 3년 서기 6년 봄에 처음으로 시조 혁거세 사당을 세우고 사계절로 맞추어 제사를 지내는데 친여동생 아로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케 하였다. 제22대 지증왕 키 큰 임금님, 아이스크림 임금님이지, 시조의 탄생지인 내을에 신궁을 창립하여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제36대 36번째 임금님 해공왕 때에 비로소 오묘를 제정하였는데, 미추왕을 김씨의 시조로 세우고 태종대왕 김준추, 문무대왕 김범민은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한 큰 공덕이 있다 하여 모두 대대로 제사를 지내는 조상으로 삼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사당들을 합하여 오묘를 만들었다. 그리고 37번째 임금님 선덕왕 때에 사직단을 세웠다. 또한 사전에 쓰이는 것을 보면 국내의 산천에 제사를 지내면서 하늘과 땅의 신에게까지는 지내지 않았다. 예기 왕제편에 천자는 칠묘이며 제후는 오묘이니 이소, 이목과 태조의 사당을 합하여 오묘이다 라고 하였고, 또한 천자는 천지신명과 천하의 명산대천에 제사를 지내며 제후는 사직과 거의 땅에 있는 명산대천에 제사를 지낸다 라고 하였으니 감히 예법에 벗어나지 않고 행하였기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사직단의 높이, 사당의 높이, 사직단 주위의 담과 사당문의 안파, 신이 순서히 높고 낮은 것, 제물의 차림과 오르내리는 절차, 술잔과 제기의 제육과 충문 등에 대한 예법은 추측으로만 할 수도 없으므로 그 대략의 내용을 기록할 뿐이다. 1년에 6번씩 오묘의 제사를 지내는데 정월 2일과 5일, 5월 5일, 7월 상순, 8월 1일, 8월 15일이야. 정월 2일은 지금의 설날, 5월 5일은 단오, 그리고 8월 15일은 추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12월 인일에는 신성북문에서 팔자의 제사를 지내는데 풍년에는 대례를, 흉년에는 소례를 썼다라고 돼 있어요. 자, 입춘이 지나고 들어오는 해일에는 명활성 남쪽 웅살곡에서 선농의 제사 지내고, 입하가 지나고 들어오는 돼지날에는 신성 북문에서 중농의 제사 지내고, 입추 지나고 들어오는 돼지날에는 산원에서 후농의 제사를 지냈다. 입춘 후 축일에 견수곡 어구에서 풍부에게, 입하 후 신일에 탁저에서 우사에게, 입추 후 진일에 본피 유촌에서 영성에 각각 제사를 지냈다. 삼산, 세 개의 산과 오악,
높은 산 정상이겠지? 이하의 명산 대천에 지내는 제사는 대사, 중사, 소사로 구분하였대. 대사는 삼산에 지냈는데 첫째는 나력산. 아빠, 삼산 먹는 거 아니야? 세 개의 산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산이 세 개 있는데 첫째가 나력산, 둘째가 골화산, 셋째는 혈례산이래. 중사를 지낸 곳은 다음과 같대. 오악은 동쪽의 토암산, 남쪽의 지리산, 서쪽의 계룡산, 북쪽의 태백산, 중앙의 부악산이다. 사치는 동쪽의 온맑은, 남쪽의 해치아리, 서쪽의 가야압악, 북쪽의 웅곡산이다. 사해는 동쪽의 아등변, 남쪽의 형변, 서쪽의 미릉변, 북쪽의 비례산이다. 사독은 동쪽의 토지하, 남쪽의 황산하, 서쪽의 웅천하, 북쪽의 한산하이다. 이 외에 송리악, 추심, 상주음거서, 소서악, 북형산성, 청해진에서도 중사를 지냈다. 소사는 굉장히 많겠지. 상악, 설악, 화악, 감악, 부악, 월락, 무진악, 서다산, 오령산, 도서성, 동로악, 죽지, 웅지, 악발, 우화, 삼기, 횡황, 고호, 가악, 파지곡원악, 비약악, 가림성, 가량악, 서술 있었대. 사성 문제는 네 개의 성의 문에서 지낸 거로 생각돼. 대정문, 토산량문, 습비문, 왕후제문에서 지냈고, 부정제는 양부에서, 사천상제는 견수, 문열림, 청년, 박수에서 지내고, 문열림에서는 1월제를 지내고, 영묘사는 남쪽에서 오성제를 지내고, 해수에서는 기우제를 지냈대. 4대 도제는 동쪽은 고리, 남쪽은 천명수, 서쪽은 저수, 북쪽은 활병제에서 지냈고, 압구제와 벽기제에서도 지냈대. 이상과 같은 제사는 특별한 제도에 의해서 지내기도 하고, 홍수와 가뭄이 발생하였을 때도 지내기도 했대. 자, 이 다음은 고구려야. 고구려와 백제의 제사 제례는 명확하지 않으므로 다만 고기, 옛 기록과 중국 역사에 쓰여있는 내용을 상고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후한서에 고구려는 신과 사직과 영성에게 제사 지내기를 좋아하였는데 10월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를 동맹이라고 한다. 국사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거야. 동맹. 나라의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이를 수신이라 부르고 역시 10월에 그 신을 맞이하여 제사를 지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북사에 고구려는 항상 10월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데 음사가 많았다. 신묘는 두 곳인데 하나는 부여신으로 나무를 깎아 부인상을 만들어 모시고
다른 하나는 고등신으로 이는 시조가 부여신의 아들이어서 그렇다고 한다. 이 두 곳에는 모두 관할을 설치하고 사람을 보내 지키게 하였는데 하백의 딸과 중흥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북사에 적혀 있대. 북사는 나중에 남북주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튼 그 시대에 북쪽에 있는 역사를 지은 거야.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대. 양서에는 고려는 왕국 왼편에 큰 집을 세우고 신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겨울에는 영성과 사직에 제사를 지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당서에는 그 아까 말한 북사 좀 지나고 나면 양나라가 나오고 그 양나라가 지나면 당나라가 나오는데 그 당나라의 당서야. 고구려 풍속에는 음사가 많았으니 영성과 태양, 기자, 가한 등에게 제사를 지낸다. 나라의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 신수라 부르며 10월에는 왕들이 직접 제사를 지낸다 라고 되어 있어. 고기, 즉 옛 기록에는 동명왕 14년 기원전 24년 가을 8월에 왕의 어머니 유화가 유화 부인이 북부여에서 그러자 그 나라의 왕 금화가 태후의 예절을 갖추어 장사 지내고 신묘를 세웠다. 태조왕 69년 서기 121년 겨울 10월에 왕이 부여, 즉 태조대왕이 부여에 행차하여 태후묘의 제사를 지내는데 이때 태후는 부여태후를 의미하는 거야. 태조왕의 어머니지. 신대왕 4년 서기 168년 가을 9월에 왕이 졸본에 가서 시조묘에 제사를 지냈어. 고국원왕 원년 서기 179년 가을 9월과 동천왕 2년 서기 228년 봄 2월, 중천왕 13년 서기 260년 가을 9월과 고국원왕 2년 서기 332년 봄 2월, 안자왕 3년 서기 521년 여름 4월, 평원왕 2년 서기 560년과 건무왕 2년 서기 619년 여름 4월에 모두 위와 같이 제사를 지냈어. 고국 양왕 9년 서기 392년 봄 3월에 국사를 세웠고 또한 고구려는 항상 3월 3일에 낭낭의 언덕에 모여 사냥대회를 여는데 돼지와 사슴을 잡아 하늘과 산천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라고 되어 있어. 고기에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야. 다음은 백제야. 책부 원귀는 좀 나중에 나온 책인데 송나라 때 책이었던가? 근데 거기에 백제는 사계절을 가운데 달마다 왕이 하늘과 오제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으며 도읍에 시조 구태의 사당을 세우고 해마다 4번 제사를 지낸다. 해동 고기를 살펴보면 시도는 동명왕이라 하기도 하고 또한 시조를 우태라고 하기도 한다. 북사와 수서에는 모두 동명왕의 후에 구태가 대방에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고 여기에는 시조를 구태라 하였으나 동명왕이 시조인 것은 사적에 명백하므로 그 밖의 것들은 믿을 수 없다라고
삼국사기의 저자들이 쓰고 있어. 또한 고기해 옛 기록에 온조왕 20년 서기 2년 봄 2월에 달을 설치하여 천지 신명의 제사를 지냈고, 같은 온조왕 38년 겨울 10월 다루왕 2년 서기 29년 봄 2월 고이왕 5년 서기 233년 봄 1월과 10년 봄 1월 14년 봄 1월 근초고왕 2년 서기 347년 봄 1월 아신왕 2년 서기 393년 봄 1월 전지왕 2년 서기 406년 봄 1월 모대왕 11년 서기 489년 겨울 10월 모두 위와 같이 제사를 지냈다. 다루왕 2년 봄 1월에 시조 동명왕 사당에 배할하였으며 책계왕 2년 서기 287년 봄 1월 분서왕 2년 서기 299년 봄 1월 계왕 2년 서기 345년 여름 4월 아신왕 2년 봄 1월 전지왕 2년 봄 1월에도 모두 이와 같이 제사를 지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어. 다음은 음악이야. 신라의 음악은 세 가지 관악기와 세 가지 현악기와 박판과 대고, 큰북, 그리고 가무가 있는데 춤은 두 사람이 추며 강박 복두를 쓰며 자대수 공란을 입고 홍정 도금과 요대를 메고 옥피화 신발을 신는다. 세 가지 현악기는 첫째가 현금, 가야금, 그리고 비파이다. 세 가지 관악기는 대금, 중금, 소금이다. 현금은 중국 악보의 금을 모방하여 만들었는데 금조에 복희가 금을 만들어 수신수양하여 하늘이 내려진 천성을 회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금의 길이는 석자 6치 6분이니 360기를 상징하였고 넓이는 6치니 6합을 상징하였으며 판 위를 지라하고 판 밑을 빈이라 하니 앞이 넓고 뒤가 좁은 것은 사람의 존귀와 비천을 표시하며 위가 둥글고 아래가 모난 것은 하늘과 땅을 모방한 것이며 5줄은 오행을, 큰 줄은 임금, 10줄은 신하를 나타내는데 문왕과 무왕이 2줄을 더 첨가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참조해서 가져왔어. 풍속통에 금의 길이는 넉자 5치이니 이는 사계절과 오행을 모방한 것이요 7줄은 칠성을 모방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현금의 제작과 관련하여 신라 고기에 처음 진나라 사람이 7현금을 고구려에 보냈는데 고구려 사람들은 비록 그것이 악기인 줄을 알았으나 그 음률과 연주법을 알지 못하여 나라 사람들 중에 그 음률을 알아서 연주해 줄 수 있는 자를 구하여 후한상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때 둘째 제석인 와락산이 치연금의 원형을 그대로 두고 만드는 방법을 약간 고쳐 이를 다시 만들었다. 동시에 백여곡을 지어 그것을 연주하였는데 이때 검은 학이 와서 춤을 추었다 하여 현악금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훗날 현금이라고만 불렀다. 라는 기록이 있대. 신라 사람들은 사찬 공영의 아들 옥보고가 지리산 운상원에 들어가 50년 동안 금을 연구하였는데 그는 스스로
30곡을 새로 지어 이것을 속명득에게 전하였고, 사람 이름이야 속명득. 속명득은 이것을 귀금 선생에게 전하였다. 귀금 선생도 역시 지리산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니 신라왕이 금의 연주법이 없어질까 염려하여 이찬 융흥에게 명하여 어떻게 해서라도 그 법을 배워오게 하였고, 마침내 그에게 남원의 공적 업무를 맡겼다. 윤홍이 부임하여 총명한 소녀 2명, 즉 안장과 청장을 선발하여 지리산에 가서 금의 연주법을 배우게 하는데, 귀금 선생이 그들에게 금의 연주법을 가르쳐 주었으나 그 미묘한 법은 알려주지 않았다. 윤흥이 자기 처와 함께 가서 말하길, 우리 임금이 나를 남원으로 보낸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생의 기술을 전해 받으려는 것인데, 지금까지 3년이나 되었으나 선생은 숨기면서 알려주지 않은 것이 있으니 내가 왕에게 복명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윤흥은 술을 들고 그의 처는 잔을 잡고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예의와 정성을 다한 뒤에야 그가 숨겼던 표풍 등의 3곡을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안장은 그의 아들 극상과 극종에게 전하여 극종이 7곡을 지었으며, 극종 이후로는 금으로서 자식이의 업을 삼은 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그들이 지은 음률에 2가지 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평조요, 둘째는 우조이며 모두 187곡이었다. 그 나머지 곡도 세상에 유행하였긴 하였으나 기록할 만한 것이 거의 없었으며, 나머지 것도 모두 흩어지거나 없어졌으므로 전체를 기록할 수 없다. 옥보가 지은 30곡은 상원곡, 중원곡, 하원곡, 남해곡, 의암곡, 노인곡, 주감곡, 현읍곡, 춘조곡, 추석곡, 속사식곡, 원항곡, 원호곡, 비목곡, 입실상곡, 유곡청송곡, 강청송곡이었으며, 극종이 지은 7곡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가야금도 중국의 악부쟁을 모방하여 만들었는데, 풍속통에서 쟁은 진나라 악기다라고 하였고, 정명에서는 쟁은 줄을 높이 걸었기 때문에 소리가 쟁쟁하며, 병, 양, 2주의 쟁은 모양이 비파와 같다고 하였다. 부현은 위가 둥근 것은 하늘을 상징한 것이고, 아래가 평평한 것은 땅을 상징한 것이며, 그 가운데가 빈 것은 육합을 모방한 것이고, 줄과 개는 12달을 모방한 것이니 이야말로 어질고 슬기로움을 상징하는 기구이다라고 하였다. 완우는 쟁의 길이는 6자이니 이는 유로의 수에 맞춘 것이고, 현은 12줄이니 이는 사계절을 상징한 것이다. 궤의 높이는 3치이니 이는 삼재의를 상징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가야금이 비록 쟁의 제도와 조금 다르기는 하나 거의 그것과 유사하다. 곡이 신라곡이겠지. 가야국왕 가실왕이 당나라 악기를 보고 만든 것인데, 가실왕이 스스로 이에 대해서 모든 나라의 방언은 각각 그 성음이 다른 것인데 어찌 당나라의 노래만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악사인 성열현 사람 우룩에게 명하여 12곡을 작곡해 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자 우룩이 악기를 가지고 신라 진흥왕에게 귀순하였다. 왕이 그를 받아들여 국원에 정착시키고 곧 대나마 주지와 계곡, 대사, 만덕 등을 보내게 하여 그에게 수업을 듣게 하였다. 세 사람이 11곡을 배우고 나서 서로 말하였다.
이 음악이 번잡하고 무탕하여 우아한 음악이 될 수 없다. 마침내 그것을 들여 5곡으로 만들었다. 우르기 처음 이 말을 듣고 성을 내었으나 그 5가지 음률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감탄하여 말하였다. 즐겁고도 방탕하지 않으며 애절하면서도 슬프지 않으니 바르다고 할 만하다. 너희들이 왕 앞에서 이를 연주하라. 진흥왕이 그 곡을 듣고 기뻐하였는데 신하들이 건의하기를 가야에서 나라를 망친 음악을 취할 길이 없다고 하니 왕이 말하였다. 가야 왕이 자멸한 것이지 음악에 무슨 죄가 있으랴. 대체로 성인이 음악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정서에 따라 이를 조절을 하도록 한 것이므로 나라의 태평과 혼란이 음률 곡조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마침내 이를 연주토록 하고 대악으로 삼았다. 가야금에는 두 음조가 있는데 첫째는 할인조요, 둘째는 눈죽조이다. 이는 이 모두가 185곡이었다. 우르기 지은 12곡은 하가라도, 상가라도, 보기, 달기, 사물, 물해, 하기물, 사자기물, 거열, 사파레, 이사, 상기물이었다. 니문이 지은 3곡은 첫째가 오, 둘째가 서, 셋째는 순이었다. 비파는 풍속통이어서 근대 음악가들이 만든 것으로 그 시초는 알 수 없다. 비파 길의 석자 다섯치는 하늘과 땅, 사람과 우행을 모방한 것이요 4줄은 사계절을 상징한 것이다. 성명에는 비파는 원래 호족들이 말 위에서 연주하던 것인데 손을 앞으로 내미는 것을 비, 끌어다니는 것을 파라고 하기 때문에 이를 악기의 이름으로 삼았다. 향비파는 당나라의 비파와 대체로 같으나 약간 다르며 그것도 신라에서 시작되었는데 답은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음악에는 3가지 음조가 있는데 공조, 칠현조, 봉황조로 모두 212곡이다. 3죽은 역시 당나라의 피리를 모방하여 만든 것이다. 풍속통에서 피리는 한무제 때 구중이 만든 것이다. 그러나 다시 고찰하여 보면 송옥의 작품에 적부가 있는데 송옥은 한나라 이전 사람이니 이 설은 옳지 않은 듯하다. 마융은 근대의 쌍적은 강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적은 척의 뜻이니 간사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 버리고 맑고 바른 대로 인도하자는 것이다. 길이는 한자, 47개의 구멍이 있다. 향삼죽은 역시 신라에서 시작되었는데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고기에 신문학 때 동해 가운데 갑자기 작은 산이 생겼는데 모양이 거북머리와 같고 그 위에 한 폭이 대나무가 있어 낮에는 갈라져 2개가 되고 밤에는 합쳐져 하나가 되었다. 왕이 사람을 시켜 그 대나무를 쪼개어 적을 만들게 하고 이름을 만파식이라 하였는데 라는 이야기가 고기에 써 있으나 이 이야기는 괴이하여 믿을 수는 없다. 삼죽적에는 7조가 있는데 평조, 황종조, 이하조, 월조, 반섭조,
일조, 출조, 준조다. 대함은 324곡이요. 중함은 245곡이고 소함은 298곡이다. 회악은 회악과 신열악은 유리왕 때 만들어졌으며 도라악은 타례왕, 지악은 파사왕, 사내악은 내해왕, 가무는 내밀왕, 우식악은 눌치왕 때 만든 것이다. 대악은 자비왕 때 사람인 백결 선생이 만들었으며 간이는 지대로왕 때 사람인 천상옥계자가 만든 것이다. 미지악은 버프왕 때 만든 것이며 도령가는 진흥왕 때 만든 것이다. 날현이는 진평 때 사람인 담수가 만들었으며 산의 기무락은 월랑도가 만든 것이요 내지는 일상군의 음악이요 백실은 암양군의 음악이요 덕산에는 하서군의 음악이요 성남 산에서는 동벌군의 음악이요 사중은 북외군의 음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웠을 때 만들었다. 그러나 곡조와 악기의 수 및 가무의 형태는 후세에 전하지 않는다. 다만 고기에 정명왕 9년 서기 689년에 왕이 신촌에 행사하여 술잔치를 베풀고 음악을 연주하였는데 가무에는 감 6, 가척 2, 무척 1, 하신열무에 감이 4명, 4명, 금척이 1명, 무척이 2명, 가척이 3명, 사내무에는 감이 3명, 금척이 1명, 무척이 2명, 가척이 2명, 한기무에는 감이 3명, 금척이 1명, 무척이 2명, 상신열무에는 감이 3명, 금척이 1명, 무척이 2명, 가척 2명, 소경무에는 감이 3명, 금척이 1명, 무척이 1명, 가척이 3명, 미지무에는 감이 4명, 금척이 1명, 무척이 2명이었다. 애정왕 8년 서기 807년에 음악을 연주하는데 처음으로 사내금을 연주하였다. 무척 4명은 푸른 옷을 입었으며 금척 1명은 붉은 옷을, 가척 5명은 채색 옷을 입고 수놓은 부채를 들고 금을 새겨 넣은 띠어를 띄었다. 다음으로 대금무를 연주하는데 무척은 붉은 옷을 입었으며 금척은 푸른 옷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므로 자세히는 말할 수 없겠다. 신라시대 악공은 모두 척이라 불렀다. 최치원의 시에 향악 잡령 5수가 있으므로 이제 여기에 기록한다. 금환 몸을 돌리고 발 휘두르며 금구슬을 희롱하니 달 흐르고 별 떠올라 눈에 가득 차 누나. 의 좋은 친구 있다한들 어찌 보다 더 나으랴. 넓은 바다 파도조차 잠잠해짐을 바로 알겠구나. 다음 곡은 월전이야. 솟은 어깨 움츠린 목 머리털 높이 치켜 세우고 팔을 거둔 뭇 사내들이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노랫소리 듣고서 사람들 모두 웃는데 밤에 꼭두 세운 깃발이 새벽을 재촉하려나. 대면 황금빛 얼굴 그 사람이 손에 구슬 달린 채찍 들고 신을 부리네. 마음걸음 조용한 모습으로 맵신하게 춤을 추니 붉은 옷 봉새가 요 시대 봄철 태평성대에 춤추는 것 같구나. 다음 곡은 속독이야. 엉킨 머리 쪽빛 얼굴이라 사랑 같지는 않은데 때를 지어
뜰에 나와 난새의 춤을 배우네. 북은 동동 울리고 바람은 솔솔 부는데 이리저리 뛰고 내달아 끝이 없구나. 다음은 산예라는 시야. 머나먼 길을 걷고 걸어 사박을 지나오니 털 가죽은 헤어지고 먼지가 쌓였는데 흔드는 머리에 살랑살랑 거리는 꼬리에 어진 모습을 베었는데 웅장한 기성은 정령코 온 짐승의 재주를 아우르는 것 같구나 라는 곡이야. 다음은 고구려 음악에 대해서는 통전에 악공들은 자색비단 모자에 색잇을 장식하고 황색의 큰 소매옷에 자색비단 띠를 띄었으며 통이 넓은 바지에 붉은 가죽실을 신고 오색모를 들인 끈으로 장식하였다. 춤추는 자는 4명인데 복상투를 뒤에 느리고 붉은 수건을 이마에 메고 큰 고리로 장식하였다. 2명은 황색 치마 저고리에 적황색 바지를 입고 2명은 적황색 치마 저고리에 바지를 입었는데 소매를 매우 길게 하였으며 검은 가죽신을 신고 나란히 2명씩 서서 춤을 춘다. 악기로는 탄쟁, 국쟁, 와공후, 수공후, 비파, 오현, 의취저, 생, 횡저, 퉁소, 소필률, 대필률, 도피필률, 요고, 제고, 첨고, 그리고 패를 사용하였다. 당, 무태후 때도 25곡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곡만을 익힐 수 있고 의복마다 점점 낡고 없어져 그 원래의 풍속을 상실하였다. 책부원규에는 악기의 오현금, 쟁, 피리, 행저, 퉁소, 북이 있었는데 날 갈대를 불어 곡조를 조화시켰다라고 되어 있어. 백제음악에 대해서는 동전의 백제음악은 당나라 중종시대에 악공들이 흩어졌는데 개원연간에 기왕범이 태상경이 되어서야 다시 백제음악을 설치하도록 건의하였기 때문에 전해지지 않는 음곡이 많다. 무용수 2명은 자색빛의 큰 소매에 치마와 저고리의 옷을 입고 장보관을 쓰고 가죽신을 신었다. 남아있는 악기는 쟁, 적, 도피필률, 공후인데 악기류는 대부분 중국과 같다고 써있다. 그것이 통전의 내용이고 북사에는 고, 각, 공후, 쟁, 우, 지, 적과 같은 악기가 있었다고 써있다.